경제평론가 박연미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외부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신 거죠? 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네요.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 중에 제일 신뢰도가 높은 우리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밈이 있더라고요. 카카오 주식 보유하신 네. 분들 행동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배달앱 지우기, 필요한 거 시장 가서 사자, 반값에 살 수 있다, 보일러 끄자, 뭐 전기 확인 후 끄자. 물론 이게 뭐 실천하자가 아니라 정말 이 정도로 우픈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가격이 내려간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이제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라 일종의 사모펀드가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카카오는 단기 보고서 기준으로 볼 때 계열사가 146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도 이렇게까지 계열사가 많은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계열사가 많아도 잘하면 되고 잘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들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경영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카카오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업들, 예컨대 뱅크하고 페이는 뭐가 다르죠? 어떤 업무를 달리 하는 거죠? 핵심적인 사안들을 나눠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페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의 영역이라 못하는 게 있을 거고, 뱅크가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쪼개서 상장하고 IPO 통해서 목돈을 긁어들여서 경영진은 떼부자가 되었는데, 스톡옵션 같은 거 몰래 내다 팔면서 주가 떨어지게 하고, 그 사이에 카카오가 처음에 출범할 때 정체성은 기술 기업이에요. 근데 기술 기업에 기술이 없어요. AI 혁명이라고 하는데 카카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 주차장하고 골프, 스크린 골프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기술 기업과? 카카오가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카카오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기술 기업의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카카오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들은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건 저희는 매뉴얼이 없어요. 불이 날 줄 몰랐거든요. 이게 부사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SK CNC 왜 불이 나가지고 우리만 혼나게, 이런 식의 반응, 이게 할 말이냐고요. 4,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전말은 이거예요.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아이돌 기획사가 있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전에 H.O.T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최근에 IP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NCT 같은 그룹도 여기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에스파 같은 그룹도 아주 인기가 많은 그룹인데, 이런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는 왜 필요했느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는 저의 시나리오입니다만 이 회사는 아마 미국에 상장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미국에 상장을 해서 우리도 쿠팡 못지않다, 거기에서 전 세계의 투자금을 모을 테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 그러면 카카오 엔터는 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믿고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아티스트들 갖고 있잖아. 우리 NCT 있잖아. 우리 에스파 있잖아. 우리 레드벨벳 있잖아. 이런 거를 아마 자랑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너무나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구색상.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알짜였을 텐데, 하이브라는 회사가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가져가겠다고 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잖아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큰 그림이 있는데 이걸 너희에게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쩐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하이브는 한 주에 12만 원의 SM 주식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지분을 늘려야 되니까. 이게 지난 2월 상황인데요. 하이브가 이렇게 나오고 이수만 씨 지분을 확 사들여서 몸집을 불리니까 카카오는 어떻게 하느냐. SM이 12만 원에 이 주식을 사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었냐면 2,400억 원을 들여서 제3자를 통해서
카카오가 SM 주식을 마구 사들이는 거죠. 네. 하이브의 계획은 그때 당시 주가가 98,000원 정도 됐으니까 12만 원이면 넉넉히 쳐드리는 거니까 저희한테 파세요잖아요. 그렇죠. 이 공개 매수 네. 상황인데 근데 2,4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와서 SM 주식을 막 빨아들인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저희 12만 원에 안 팔게요.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한정된 주식을 가지고 돈 싸움이 벌어지면. 그래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는 이 작업을 2,4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 올려서 방해했다. 이게 시세 조정 사건의 전말입니다. 네. 물론 카카오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그냥 투자한 거다. 투자한 거고 걔네들이 돈 될 것 같아서 알아서 투자한 건데 우리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한 거다라는 건데 그 둘이 해온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쵸. 구속된 투자총괄 대표 배재현 씨하고 CJ그룹에 있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관계였다. 이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정부가 이 점을 파고들면서 금감원에서 법인도 처벌해주세요라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투자한 책임자하고 카카오라는 회사 둘 다 혼내주세요라고 검찰에 보낸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카카오 법인이 처벌을 받았을 때 나쁜 짓을 한 최대 주주는 은행을 가질 수 없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비금융기관인 최대 주주가 10%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으려면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근데 이런 규정이 왜 있겠어요? 은행은 다른 그 어떤 기업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무엇보다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정직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10%를 초과하는 지분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지금 27.2%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카카오 법인 자체도 처벌을 받게 된다라면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17.2%는 내다 팔아야 되는 그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최대 리스크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게 하루 이틀의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닙니다.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최종심까지 끝나고 나려면 몇 년 걸릴 거고 카카오도 가만 안 있겠죠. 그렇죠. 은행이 떨어져 나간다는 건데 이 큰 카카오 제국의 그림의 중앙에 있는 게 수신 기능이 있는 돈을 끌어오는 뱅크의 기능이잖아요. 네. 페이를 통해서 결제 정보를 얻고 그 결제 정보를 가지고 뱅크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해줘도 될지 말지 이걸 심사해야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빅데이터, 신용카드 사업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연관고리가 끊어진다? 카카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건 그렇지 않건 정부는 빅테크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에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 있었고 4월, 8월, 9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 조사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정무 감각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그동안 사실 카카오가 커오는 과정에 마음대로 해도 괜찮았던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물적 분할 이슈 항상 많이 있습니다만 회사를 그냥 기능별로 잘게 쪼개서 상장해서 돈 많이 끌어오거나 아니면 초년급제에서 막 30대 중반에 이 카카오 계열사의 대표가 됐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개미들의 한숨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식 몰래 막 갖다 팔고 이런 행위를 해도 그동안 무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의 불만은 쌓였죠. 그렇죠. 카카오 서비스 이용하는데 불편해. 뭐가 안 될 때 전화해서 항의할 콜센터조차 없어. 카카오가 뭐 안 될 때 콜센터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없으니까. 없으니까. 없거나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은 보면은 되게 불편하게 접수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사용하는 표현은 엄청 다정해. 이렇게 접수하세요. 무엇이 잘 안 되나요? 근데 사이트에 원바이원으로 다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도대체 제대로 접수를 했는지 실시간 대응도 안 돼. 살아생전에 이 실시간 대응이 되는 건지 알 수 없게 플랫폼 기업은 콜센터 없고 전화 안 받으면 플랫폼이라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비즈니스 해도 된다고 했어요? 몸집은 대기업인데 책임져야 될 때는 초등학생 같이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카카오 위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2021년 1월 1일
최고점 대비 80%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알고 보니 기술기업 아니었네? 이게 이번 위기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제일 궁금한 건, 나 지금 카뱅에 적금 들어놨어. 저도 있어요. 카뱅에 나 지금 뭐 대출도 받고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그래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돈 되게 많아요. 카카오가 외부 투자도 많이 받았고 돈이 많으니까 쩐의 전쟁에서 이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결국은 이겨서 SM을 가져갔는데 이게 뒤탈이 난 거고,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금 예약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답답하고 앞으로의 갈 길이 걱정되는 게, 그냥 별거 아닌데 이 컵도 여기에 만약에 춘식이 그려져 있으면 몇천 원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카카오플레이션이었고, 네. 카카오의 할증 요금이 그냥 모든 브랜드와 서비스에 붙어 있었는데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 떼고 나면 그 주가가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 시장은 끊임없이 질문을 할 거예요. 네. 또 누가 가져갈 거냐도 관건이 될 거고, 그러니까 내 돈이 사라질 거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주주들은 걱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둘러서 막 적금을 뺀다는 거 뭐 이러지는 않아도 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들은 결국은 주식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건지, 이런 작전들 안에서 결국은 개미들은 피눈물만 흘리게 되고 내 돈만 잃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참 그래서 까다롭고 어렵고, 물론 긴 시계열로 보면은 나중에 회복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지수 자체는. 그런데 카카오라는 기업이 얼마나 전고점 대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미지가 훼손된 부분들도 있을 테고, 카카오의 그 쩐의 전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투자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빈살만 펀드, 싱가포르 투자청 이런 데서 돈을 막 투자를 해서, 너희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미국에 상장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지? 우리가 일단 시드머니를 꺼줄게 해서 들어온 돈이 상반기에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투자가 추가로 들어오려면 이 회사는 기존에 해오던 M&A 전문가 같은 모습 말고 진짜 기술 기업으로서의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고요. 투자하고 이걸 마치 프리 IPO 단계로 생각했던 그쪽에서도 이제 기다리겠죠. 네.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투자했는데 수익은 나는 거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팎으로 답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카카오의 앞길이 저는 당분간 좀 험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께서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